어머니, 대체 저에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아버지를 뒤주에 가두고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들과 손을 잡으셨으면서 이제는 저마저 그들의 방식대로 살라고 강요하시는 겁니까? 이것이 정녕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저를 지키는 길입니까? 주상, 당신은 내 아들이기 이전에 이 나라의 왕이다. 주상이 살기 위해서는, 주상이 이 나라의 성군이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를 지워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너를 지키기 위해 치른 대가였음을 정녕 모르는 것이냐? 내 삶 또한 죽음보다 더한 고통 속에서 버텨온 세월이었습니다. 차가운 달빛 아래 마주한 두 사람. 조선 왕실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고도 복잡한 모자, 관계, 정조와 해경궁 홍씨의 대화입니다. 우리는 흔히 정조를 효심의 왕이라 부르며 해경궁 홍씨를 회가변을 위해 수원 화성으로 행차했던 자애로운 어머니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축제의 이면에는 사도세자의 죽음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과연 정조와 해경궁 홍씨 사이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비밀스러운 애증과 모자 간의 처절한 갈등이 숨어 있었을까요? 조선의 역사는 흔히 왕을 중심으로 기록되지만 그 왕을 둘러싼 여인들의 삶 또한 그 시대의 거대한 소용돌이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해경궁 홍씨는 풍산 홍씨라는 강력한 노론 가문의 딸로 태어나 세자빈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처음부터 개인의 행복보다는 가문의 영광과 왕실의 안위를 책임져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남편인 사도세자는 아버지 영조와의 갈등 속에서 점점 정신적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시 해경궁 홍씨는 남편의 광기 어린 행동을 목격하며 공포와 불안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녀에게 사도세자는 남편이었지만 동시에 아들 정조의 앞날을 가로막는 위태로운 존재였습니다. 훗날 그녀가 남긴 한중록에는 당시의 상황이 매우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세자빈으로서 남편을 옹호하기보다 결과적으로 시아버지 영조의 처분을 받아들이는 쪽을 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남편에 대한 배신이라기보다는 왕실의 기강을 바로잡고 자신의 아들인 정조를 안전하게 왕위에 올리기 위한 처절한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조는 어머니를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정조는 즉위 직후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라는 찬명과 함께 자신의 정통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의지였으며 동시에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노론 세력을 향한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비극적인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정조가 아버지를 복권시키려 할수록 그 과정에서 어머니인 해경궁 홍씨의 가문인 노론 세력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조에게 어머니는 존경의 대상이자 동시에 아버지의 죽음을 방관했던, 아니 어쩌면 동조했던 정치적 적대자이기도 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죽인 세력과 싸워야 했고 어머니는 아들이 그 세력을 멸문지화시키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이 모자 간의 갈등은 단순히 정치적 입장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구를 더 사랑하는가라는 감정의 문제였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라는 신념의 전쟁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정조가 어머니에게 극진한 효도를 다했기에 두 사람의 관계가 원만했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그러나 역사적 맥락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관계는 훨씬 더 복잡하고 서늘했습니다. 정조는 어머니를 존경했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죽음에 침묵했던 어머니의 선택을 마음 깊은 곳에서 결코 완전히 용서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해경궁 홍씨 역시 아들을 왕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지만 아들이 권력을 잡은 뒤 자신의 가문을 공격하고 아버지의 그림자를 쫓는 모습을 보며 불안과 서운함을 동시에 느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자의 갈등은 해경궁 홍씨가 쓴 한중록을 통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녀는 이 책을 통해 사도세자의 죽음이 왜 불가피했는지,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가문이 얼마나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를 변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정조의 입장에서는 어머니의 이러한 기록이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희석하려는 시도로 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정조가 보여준 극진한 효도는 어쩌면 아들로서의 사랑이라기보다 어머니를 향한 복잡한 죄책감과 증오, 그리고 왕으로서 짊어져야 할 효라는 이름의 감옥이었을지 모릅니다. 정조와 해경궁 홍씨의 관계에는 늘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습니다. 사도세자의 비극을 공유하고 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은 평행선처럼 영원히 만날 수 없었죠. 해경궁 홍씨에게 정조는 자신이 지키려 했던 가장 소중한 존재이자
자신의 가문을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정적이었고, 정조에게 해경궁 홍씨는 가장 가까운 혈육이자 넘을 수 없는 정치적 벽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삶은 시대적 비극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거리감이 존재했습니다. 두 사람은 사랑이라는 감정을 넘어서 각자가 짊어진 역사의 무게를 견디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조와 해경궁 홍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효도 이야기가 아니라 권력이라는 차가운 현실 속에서 피어난 애증의 서사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삶을 통해 조선시대를 살아간 왕족들의 비극적인 숙명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쟁의 중심에 서야 했고, 개인의 감정보다 가문의 안위와 왕권의 안정을 먼저 생각해야 했습니다. 역사는 승리자의 기록이라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이들의 눈물과 고뇌가 묻어 있습니다. 해경궁 홍씨가 남긴 한중록의 글귀 한마디, 정조가 아버지의 묘소를 찾아 흘렸던 눈물 한 방울이 오늘날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이유는 그들이 겪었던 고통이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인간적인 번민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조와 해경궁 홍씨라는 인물을 통해 비극적인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고 기억해야 할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정답이 없는 숙제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서로를 미워하면서도 끝내 서로를 포용하며 조선의 역사를 이끌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운명을 바꾼 사랑이자 시대가 강요한 슬픈 연대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알아본 정조와 해경궁 홍씨의 갈등과 애증,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비극적인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역사 속에 감춰진 인간적인 고뇌와 정치적 긴장감을 되새겨보며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흥미롭고 깊이 있는 역사 콘텐츠를 통해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해경궁 홍씨와 정조의 관계에 대해서도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사 속 인물들의 숨겨진 진실을 찾는 여정, 다음에도 기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